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단은 수준별 문제풀이.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3쪽 15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등비 수열 AN에서 A의 네 번째 항은 48, 일곱 번째 항은 384일 때 처음으로 3000 이상이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우리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앞에 항과 뒤항 사이의 비가 항상 일정한, 이때 공비 일정한 이런 수열이고요. n항은 앞에 있는 n-1번째 항에다 공비 r을 곱해서 구한다 라고 했죠. 또 일반항을 구해주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에 n-1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자, 여기서 우리 일반항이고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r의 세제곱 n-1이니까 세제곱을 곱한 값이 48이고요. 일곱 번째 항은 a r의 7-6제곱이 384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할 때는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더하거나 빼서 구했고요. 자, 등비수열에서는 나눗셈으로 풀어줍니다. 나눗셈. AR의 세제곱 나누기 AR의 6제곱은 48 나누기 384. A 약분되고요. R 3개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 R 3개만 남죠. 자, 48, 384 한번 약분을 못하고 우선 4로 약분될 것 같죠. 4, 1은 4, 4, 2, 8. 4, 9, 36, 4, 6이 24. 6으로도 되나요? 6으로도 되나요? 6 되죠. 6, 22. 6, 1은 6, 6, 6에 36. 2로 약분돼서 2, 8, 16, 8분의 1. 즉, R 세제곱이 8이어야 되니까요. R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요. A 곱하기 8, R의 세제곱, 8은 48. 그래서 A는 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6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이 3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30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6으로 나눠주면 2의 n-1제곱이 50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2는 거듭제곱, 이건 자연수니까 n은 자연수니까요. 거듭제곱 해보시면 알겠지만 차례대로 2, 4, 8, 16, 32, 64, 128, 256, 그 다음에 512가 돼요. 두 배씩. 그럼 이때 얘가 2의 9제곱이 되겠죠. 2의 9제곱. 즉 n-1이 9일 때 500보다 커지죠. 처음으로. 그래서 n-1이 9일 때, 즉 n은 10일 때, n이 10일 때 처음으로 500, 여기서는 3000 이상이 되겠죠. 그러므로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으니까 제 10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16번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서 세 번째 항은 28이고요. 두 번째 항 대 다섯 번째 항의 B가 8대 1일 때 R분의 A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 뭐라고 했으면 등비수열은 n항과 n-1항의 B가 공비 R로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공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n번째 항은 R 곱하기 A의 n-1항으로도 쓸 수가 있었고요.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A3, 세 번째 항, 일반항 이용해서 표현하면 세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3-1, 즉 제곱이 28이고요. 우리 비례식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8배의 A 다섯 번째 항은 1 곱하기 A 2항과 같다. 자, A 5항은 A 곱하기 R의 5-1, 4제곱이고요. A는 A 곱하기 R이 되겠죠. 자, 양변을 A, R의 4제곱, A 약분하고요. R 하나 약분해버리면 네, R의 세제곱은 8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즉, R이 2분의 1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R의 제곱이니까요. 4분의 1.
양변에 4를 곱해주면 A가 428, 48에 32, 112가 나오고 R은 2분의 1이 나왔죠. R분의 A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 112 곱하기 R의 역수, 곱하기 R의 역수가 돼서 224가 나오겠죠. 17번 등비수열 AN에서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의 합이 6이고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항의 합이 24일 때 1항분의 11항의 비율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은 이렇게 앞에 항과 뒤 항의 비가 항상 일정한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a n-를 곱해주니까 r 곱하기 a n-를 풀어줄 수 있었으며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된다 그랬죠. 자, 이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이고요.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그대로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a라고 둡시다. 첫 번째 a r의 제곱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은 a r의 4제곱. a로 묶어주면요. 1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의 4제곱이 나와서 이 값이 6이고요. 다음 a의 6, 8, 10 항은 a6은 a r의 5제곱, 8은 a r의 8-1, 7제곱, 다음 a r의 10-1, 9제곱은 a r의 5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제곱 더하기 r 4제곱이 나와서 그 값이 24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 풀어줄 수 있죠. 여기 a 곱하기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4제곱 6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은 6 곱하기 r의 5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서 r의 5제곱이 4가 되겠죠. r의 5제곱이 4.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은 a의 11항을 a의 1항으로 나눴으니까요. 자, a의 11항은 a 곱하기 r의 11-1제곱, 즉 10제곱이고요. 분모는 a의 1, 그냥 a죠. 약분을 해주니까 그냥 r의 10제곱. r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8이 나오겠습니다. 18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6이고 곱이 64일 때 세수를 구하시오. 등비수열이란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해서 뒤에 항을 구하는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r의 n-1제곱을 곱해줘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수의 합이 -6이고 곱이 64라고 했으니까요. 자, 우선 이 세수를 각각 첫 번째 나오는 수열은 a, 그럼 두 번째 오는 수는 거기다가 r을 곱한 값, 세 번째는 r의 제곱이 되겠죠.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요. a에다가 ar 그리고 ar의 제곱을 더해주면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나올 겁니다. 이 값이 -6이고요. 다음 곱이 64라고 했네요. 그럼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 즉 a가 3개, 공비 r도 3개. 그래서 ar의 세제곱이 64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64는 4의 세제곱이 되니까요. ar은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볼 겁니다. 우선 a를 없애서 풀어볼게요. a를 없애기 위해서 a는 r분의 4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r분의 4 곱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은 -6이 되죠. 양변 r을 곱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먼저 4는 전개를 하고요. r은 좌변에 곱해줍니다. 4 더하기 4r 더하기 4r 제곱은 -6r. 이때 r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 이제 양변에 6r을 더해서 정리해주면 4r 제곱 플러스 6 해주니까 10r 플러스 4는 0.
다시 2로 나눠주면 2r제곱 더하기 5r 더하기 2는 0. 자,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되죠? 1, 2, 2, 1, 2는 2, 4, 1, 1은 1. 두 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r 더하기 2와 2r 더하기 1로 인수분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r은 마이너스 2 또는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r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요. 마이너스 2 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역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주니까 a는 8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각각 a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즉 마이너스 2의 n제곱이거나 또는 a에는 첫 번째 항은 8,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인 형태가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이거는 이렇게 쓰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한번 구해봤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 세 수가 차례대로 어떻게 되는지 써볼게요. 처음 a가 마이너스 2, 두 번째는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한 4, 세 번째는 거기다 또 마이너스 1 곱한 마이너스 8. 자, 더해주면 마이너스 6 맞죠? 그 다음에 곱해주면 네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2, 4, 8, 8, 8, 64 맞죠? 자, 두 번째 a가 8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 또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2가 나오죠. 그럼 세수의 합이 이 경우는 세수의 합이 안 나오네요. 그죠? 세수의 합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세수의 합이 마이너스 6이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서 A의 1항부터 10항까지 합은 20, 1항부터 20항까지 합은 121 때 1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등비수열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면 등비수열의 n이 SN은 R이 1이 아닐 경우죠. 1이 아닐 경우에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요건 10항까지 합이니까 S10, 10항까지 합 S10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 값이 20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S20항까지 합이죠. 그러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이 값은 120이래요. 자, 이 두 개 사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이제 연립을 할 건데요. 네, 요대로 통째로 나눠볼게요. 통째로. 20이 더 크니까 S20는 S20을 S10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S20은 A 곱하기 R의 자, 요거는 R의 10제곱의 제곱이죠. 20제곱은 10제곱의 제곱 10 곱하기 2니까 10제곱의 제곱이죠. 그래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10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나누기는 역수의 곱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역수의 곱. 자, 역수. S10 역수니까요.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얼마였었냐면 S20은 120이고요. S10은 20이니까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A 약분되고요.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약분되고 R 마이너스 1도 약분돼서 R의 10제곱 플러스 1만 남으면 돼요. 자, 그 값이 6이니까요. R의 10제곱은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R의 10제곱이 5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R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5 마이너스 1의 값이 20이네요. 그러니까 R-1분의 A가 여기가 4죠. 4로 나눠지니까 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1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해볼게요. 자, 이거는 S30 1항부터 30항까지 S30항까지 합해서 10항까지 합을 뺀 거죠.
S30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10판까지 합은 아까 2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0 뺄게요. 자, 그럼 여기는 R-1분의 A라는 값을 우리 여기 5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주고요. 나머지 R의 30제곱인데요. R의 30제곱은 R의 10제곱의 세제곱이죠. 빼기 1 분자에 있던 거. 그럼 R-1분의 A는 5였고요. R의 10제곱은 5라고 했으니까 5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0. 그러면 5의 4제곱, 5의 4제곱이니까 625 빼기 5 빼기 20. 그래서 600이라는 19번 60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20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6일 때 A의 2, 4, 6, 8 항의 값을 보죠. 자, 이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이 수열 A의 일반항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럼 일반항과 SN 사이의 관계식은 우리 이렇게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주면 된다. 언제? 2보다 클 때. n이 1일 때는 S의 1이 A1이다. 그런데 우리 1항은 구할 필요가 없죠. 요거까지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N은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6이고요. SN은 S의 n-1항은 3 곱하기 2의 n 자리에다가 n-1 대입하면 되니까 2n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S의 n 마이너스 S의 n-1이 A의 n이라고 했으니까요. An은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6에서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6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럼 상수항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n제곱을 빼주니까요. 공통인수 3 곱하기 2의 n제곱이 공통인수이고요. 앞에는 2 하나 남고 뒤에는 1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됐네요. 자, 얘가 일반항입니다. 그러면 A의 2, 4, 6, 8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뭐 이거는 그냥 대입해도 되겠죠. 4개니까. 자,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4제곱, 3 곱하기 2의 6제곱, 3 곱하기 2의 8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6제곱이 돼서 1, 2, 4,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4, 4, 16, 16이 60, 여기는 거기다 4 곱한 거니까 64 이렇게 나왔죠. 3 곱하기 4, 3, 4, 10, 3 곱하기 4에다가 4 더해주니까요. 여기 20, 65, 그래서 85. 85, 4 곱해주면 4, 5, 20, 4, 8에 340의 3배니까요. 3, 3, 9, 3, 4, 12. 네. 10, 20, 1020이 나왔죠. (21번) 연 이율 2.5%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A만 원씩 8년 동안 적립하여 8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451만 원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A의 값을 구하여라. 적립금에 관계된 문제네요. 우리 적립금에서 복리라고 했는데요. 우리 원리합계부터 아셔야 되겠죠. 원리합계.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그래서 원금 A1에 대해서 이율이 R이었을 때 이자는 원금 곱하기 이율로 계산을 하죠. 그럼 원리합계는 원금 A에다가 이율 원금 A 곱하기 이율 R, 즉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돼요.
이거는 R은 연이율이면은 얘가 1년 후 금액이 되고요. 월이율이면 한 달 후 금액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연이율이 좋고 1년마다. 자, 복리라고 하는데 복리는 이자를 다시 이자를 원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1년 후에는 A1에 대해서 1년 후에는 요만큼이 원금이었다면, 이자를 받은 원리학계였다면 2년째는 이 원리학계가 다시 원금이 돼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3년 후에는 마찬가지로 이 원리학계를 다시 원금으로 해서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n년 후에는 원리합계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그나마도 또 매년 적립해요. 매년 a만 원씩 8년 동안. 자, 그러면 8년 말까지죠. 자, 첫 해 a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8년 후 여기 1년 후고요. 8년 후의 원리합계는 자, a 곱하기 1 플러스 자, 연율이 2.5%라고 했으니까요. 0.25가 되겠죠. 2.5% 아니라 0.025가 되겠죠. 그거에 8년 후니까 8제곱원이 됩니다. 다음 1년 후에 다시 A1을 적립을 시키면 8년 후에는 자, 이번엔 7년간 적립이 되어 있으니까요. A 곱하기 1.025 이 7제곱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7년 후에도 이제 A1을 적립을 하면 여기 1년 적립이 되니까 1 플러스 0.02원 즉 A 곱하기 1.025원이 돼요. 그럼 찾을 때 8년을 찾을 땐 이 돈들을 다 찾게 되니까 찾는 금액의 총합은 A의 1.025 즉 1.025A1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는 1.025의 제곱 A1 해서 1.025의 8제곱 A1까지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우리 등비수열의 합은 근데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S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 공비는 1.025가 되겠죠. 그래서 1.025분의 첫 번째 여기서는 1.025A죠. 1.025A 곱하기 R의 N제곱 1.025의 N제곱 N제곱 여기서는 8개죠. 8제곱 마이너스 1이 원리금 합계가 돼요. 근데 여기서 1.025의 8제곱은 1.22로 계산해라 그랬으면 얘가 1.22입니다. 그럼 여기 분모는 2를 빼주니까 0.025가 나오고요. 1.025a 곱하기 1.22 빼기 1이니까요. 0.22가 되겠네요. 분모 분자에 1000을 곱해주면 여기는 1025, 여기는 25. 1025는 25로 나눠주면 4 하면은 100, 25가 돼서 41이네요. 그래서 0.22 곱하기 41의 A 41 곱해주면 22, 88 902 두 자리 9.02가 나오겠죠. 9.02A 자, 9.02A인데 그 값이 원리합계가 451만원이 되겠죠. 451만원이 되니까. 그럼 A는 451만원을 9.02로 나누는 거죠. 네, 5 나오네요. 5, 그죠? 5, 여기 소수점이니까 여기가 9, 40, 50이 되겠죠. 50. 딱 50 빼주면 나오죠? 그래서 단위는 여기 만원이었으니까요. 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달 50만원씩.
2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1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과 여섯 번째 항과 일곱 장의 곱이 같고 11번째 항이 마이너스 121일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먼저 등차 수열이란 n번째 항을 구하려면 n-1번째 항에다가 공차 t를 더해서 앞에 항에다가 공차 t를 더해서 뒤 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t가 된다라고도 했었고요. 자,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죠.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2배의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t로 풀 수가 있고요. 또는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n번째 항, 마지막 항이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죠. 자, 여기서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은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네 번째 항은 n이 4니까요. n에다 4 대입하면 4 빼기 1, 3t가 될 테고요. 다섯 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4t를 더하면 되겠죠.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곱해서 7ad죠. 7ad 더하기 3d, 4d, 12d제곱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곱은 여섯 번째 항의 a 더하기 5d가 될 테고요. 일곱 번째 항은 a 더하기 6d가 돼서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11ad 플러스 5, 6에 30d제곱이 돼서요.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했죠.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요. a제곱 더하기 7ad 플러스 12d제곱이 a제곱 더하기 11ad 플러스 30d제곱과 같아야 되죠. 양변 a제곱 빼주고요. 7ad를 빼주고요. 12d제곱도 양변 똑같이 빼주면 좌변은 0 남았고요. 우변은 11에서 7 빼니까 4ad 30에서 12 빼주니까요. 18d제곱 2d로 묶어주면 2a 더하기 9d가 남아서 이 값이 0이 되려면 d가 0이거나 2a 더하기 9d가 0이면 되는데 공차 t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2a 플러스 9d가 2a 플러스 9t가 0입니다. 그래서 d는 마이너스 9분의 2a가 되겠죠. 그럼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d인데 공차 d가 마이너스 9분의 2a니까요. 자, a로 묶어주면 앞에는 1 더하기 n-1의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주고 플러스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플러스 9분의 2 1에다 9분의 2 더하면 플러스 9분의 11 나오죠. 11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9도 앞으로 9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1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a의 11은 a 더하기 10d인데 이 값이 121이네요.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요. 요거랑 그죠? 자, 그러면 여기 2a 더하기 9d 2a 더하기 9d가 0이니까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하면 2a 더하기 20d는 242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줍니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면 20에서 곱하면 11d는 242 그래서 d는 242가 121이 11의 제곱이니까 11의 제곱이다 2를 곱한 거니까 11로 나눠주면 2 곱하기 11 즉 22가 나오겠죠. d가 22니까 a는 d가 22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d가 돼야 되니까요. 여기 역수 그래서 d에다 22를 집어넣어주면 이 약분돼서 11 곱하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9가 되겠죠.
여기서 잘못했죠. 여기 마이너스 121이죠.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121. 여기가 마이너스 242. 그러니까 마이너스 242니까 여기 음수. 그래서 음수가 돼서 플러스 99가 되겠죠. A가 99. 그럼 D의 값은 마이너스 22. 그렇죠.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22. 첫 번째 항은 99.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항 A에는, S에는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의 2배, 188, 198이죠. 198 플러스 n-1의 공차 d 마이너스 22가 됐어요.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자,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2n 플러스 22, 플러스 22에다가 198을 더해주니까 220, 2로 나눠주면 n 곱하기 마이너스 11n 더하기 110. 11로 묶어줄 수 있죠? 1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0 곱하기 11. 자, 그럼 11은 앞에 빼주고요. n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이 돼서 11에 마이너스도 빼주고요. 마이너스도 빼주고요. 마이너스 11에 n제곱 마이너스 10n이 되니까요. 여기는 플러스 절반의 제곱 25를 더해주고 빼주는데요. 괄호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25가 괄호 밖으로 나오면서 11을 곱해서 플러스 11 곱하기 25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n-5의 제곱 플러스 11 곱하기 25, 275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건 n이 5일 때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위로 굴룩한 형태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으로 275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3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3의 제곱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요. 3의 배수가 되겠죠. 3의 배수. 3의 배수. 자, 근데 3의 배수이지만 3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3의 제곱이니까 9죠. 9. 9의 배수가 아니겠죠. 9의 배수. 나누어 떨어지는 건 9의 배수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9의 배수가 아닌 수. 그의 합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의 배수에서 3의 배수의 합에서 9의 배수의 합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3의 배수 한번 써볼게요. 3의 배수는 3, 4, 12부터 나오겠네요. 12, 15, 18, 그래서 99까지. 그거의 합을 구할 거니까 더합니다. 더해서 그 값을 S1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구하려니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네, 2분의 n 곱하기 2배 a 더하기 n-1의 공차 d로도 구할 수 있지만 2배의 n 곱하기 a 더하기 마지막 항으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으로도 계산이 가능하죠. 우리 여기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 12 더하기 마지막 항 99를 쓰면 자 이때 항의 개수를 구했는데 항의 개수는 이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고 말죠. 3으로 나누면 몫이 33. 역시 12는 3으로 나누면 몫이 4. 그럼 이 4부터 33까지 개수 구할 때는 33 빼기 4 더하기 1 해주면 되니까 30개가 나오겠죠. 30개. 자, 2로 나누니까 15. 자, 99 더하기 22는 111이 되겠나요? 111 맞죠? 그래서 555에다 1110 더해주니까 1665가 3의 배수의 합이고요. 자, 이번엔 9의 배수의 합이니까요. S2는 두 자릿수 9의 배수 중에서 18, 27 해서 99까지. 역시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으로 쓸 건데요. 항의 개수 9로 나눠주니까 몫이 11, 몫이 2. 두 번째부터 11번째까지라는 뜻이에요. 역시
11에서 2 빼고 1 더해주니까 10개가 됐습니다. 18에다가 99를 더해주니까요. 117. 그래서 5 곱하기 117이 되겠죠. 그래서 500, 5일은 5, 7, 30, 8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665 빼기 585가 돼서 10에서 2, 8 나오고요. 0, 1080, 108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4번 2017년 1월 1일부터 매년 초에 연이율 6%의 복리로 저금하려고 한다. 첫 해 100만 원을 저금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보다 6% 많은 금액을 저금한다고 할 때 2026년 12월 31일까지 저금한 금액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우리 원리합계 구할 때요. 예금을 하죠. A1을 N년간, 여기서는 연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N년간 연이율 R로 R인 복리 조건으로 예금을 했을 때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리합계란 원금과 이자의 합계니까요. 원금에다가 더하기 이자를 할 건데요. 자,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지급하는 비율인 이율이라고 하죠. 이자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율. 그래서 원금 곱하기 이율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A1을 1년 후에는 원금과 원리합계니까요. 이자는 원금 곱하기 이율이라고 했어요. A 곱하기 R. 즉,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지급받게 되겠죠. 근데 계속 이거를 찾지 않고 예금해 두면 이제는 2년 차에는 얘를 원금으로 해서 얘가 원금이 돼서 또 1년 후에는 그 원금에 대한 이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R배만큼을 더 지급을 받게 돼서 1 플러스 R의 제곱만큼이 원리합계가 됩니다. 3년 차에는 다시 얘를 원금으로 해서 얘가 원금이고요.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이고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R 이율을 곱한 이자를 받아서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N년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원이 원리합계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7년 1월 1일부터요. 2017년 1월 1일 날 초에 연이율 6%, 연이율 6%니까 0.06이겠죠? 복리로 저금합니다. 첫 해 100만 원을 저금한대. 100만 원. 그 다음 해부터 전년도보다 6% 많은 금액을 저금하네요. 그러면 2018년도 1월 1일은 이 금액보다 6% 많은 건데요. 6% 많으니까 6% 100만 원에서 106만 원 이렇게 쓰면 나중에 계산할 때 어려워져요. 얘를 이러한 표현, 이렇게 1 플러스 R 이런 표현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계속 같은 비율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다가 즉 A에다가 이자처럼 증가량 6%만큼 증가했으니까 0.06이죠. 0.06을 더해서 곱해주면 이게 증가량이 됩니다. 즉 A의 1.06. 그렇죠? 6%만큼 증가했어요. 증가. 감소할 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019년도 1월 1일 날 거기에 대해서 또 6% 증가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6% 증가하니까 결국은 1.06의 제곱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넣냐면 2026년 1월 1일 날 집어넣는데요. 몇 년 후가 되죠? 몇 번째 금액이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2017하고 그죠? 2017, 2018에 2, 2018에 3. 더해서 요거 더해주면 어때요? 일정하죠? 얼마로 일정해요? 차이가 일정해요. 빼주면 2016이 나오겠죠. 2017 빼기 1, 2018 빼기 2. 그러면 2016을 빼준 여기가 10회. 여기가 10번째 집어넣는 겁니다.
10번째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1.06에 두 번째 넣을 때 1제곱, 세 번째 넣을 때 제곱, 그럼 10번째 넣을 때 9제곱원이 들어가요. 자, 언제 원리합계를 구할 거냐면 2026년 12월 31일, 즉 1년 후에요. 1년 후. 그러니까 이 원리합계를 찾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총 몇 년 후가 되냐면 10년 후가 되겠죠. 10년 후. 그럼 이 100만 원에 대한 110년 후의 원리합계는 1.06%니까요. 그거에 10제곱원이 될 거고요. 다음. 요거는 찾을 때까지 9년이 적립이 돼 있겠죠. 9년. 1년 후에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A 곱하기 A가 여기서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1.06에다가 역시 1.06의 9제곱 9년이니까 9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마찬가지 여기에는 100만 원 곱하기 1.06의 제곱에다가 8년 후니까 1.06의 8제곱. 이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각각 다 이 값하고 같죠? 다 같죠? 여기도 1년 후에는 a 곱하기 1.06에 9제곱에다 한 번 더 곱하니까 10제곱 똑같아요. 몇 번을 넣었다고요? 여기가 10회차 10번을 넣었다고요. 찾을 때는 그래서 이 값의 10배만큼 받겠죠. a는 여기서 100이었죠. 100 10배.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6의 10제곱원을 받아요. 1.06의 10제곱은 1.8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요. 1000 곱하기 1.8. 그래서 18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 A1, B1, C1을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오려냈어요. 그럼 어떤 형태만 남았냐면 현재는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조각만. 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세 개의 정삼각형,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이 세 개가 남아있죠. 이거는 역시 가운데를 파서 3분의 이렇게 이 부분들을 역시 같이 빼내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한 후에 남은 종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S8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삼각형을 우리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어핀스키. 계속해서 반복하는 프랙탈의 일종이라고 하죠. 프랙탈. 부분이 전체하고 닮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부분하고 전체하고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넓이를 계산하니까 첫 번째 시행 후의 넓이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중점을 연결해요. 중점을 연결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의 넓이는 처음의 넓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가 A라고 하면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분의 A예요. 그렇죠? 평행하고. 각도 대응하는 각도도 다 같고요. 이 길이도 2분의 A고요. 이 길이도 2분의 A가 되겠죠. 처음에는 A라는 정삼각형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닮았죠? 자,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2분의 1. 즉 2대 1이에요. 그럼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가 이렇게 되니까 넓이의 비는 닮은 꼴은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2대 1이면 넓이는 4대 1이 되겠죠. 2의 제곱 대 1의 제곱. 즉, 이 작은 삼각형, 버려진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를 S라고 하면 4분의 1만큼이 되겠죠. 4분의 1 S가 돼요. 그럼 전체 S에서 4분의 1 S를 빼주니까 한 번 시행하고 남은 도형의 넓이는 앞에 도형의 4분의 3 S가 돼요. 자, 첫 번째 S0라고 했으면, S1은 S0의 4분의 3만큼 남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시행을 합니다. 두 번째 시행을 할 때, 여긴 벌써 없어요. 자, 나머지 부분에 역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을 다 똑같이 뺐어요. 자, 4분의 1 3개를 뺐어요. 역시 넓이는 나머지 요거의 4분의 3, 요거의 4분의 3, 요거의 4분의 3만큼 남아있겠죠, 이제는.
그렇죠? 자, 요걸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서 지금 여기가 4분의 3으로 줄어들었고요. 이거 빼버리니까 여기도 빼면 요것도 4분의 3으로 줄고요. 여기도 이거 빼버리면 나머지 4분의 3. 전체가 다 4분의 3만큼 줄어들었으니까 S2도 S1의 4분의 3만큼이 돼요. 자, 이거 형태 보니까 무슨 수열이 생각나죠? n-1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혀 다각 나오는 등비 수열이 생각나죠. 그럼 여기서는 공비 R이 얼마냐? 네, 공비 R이 4분의 3이에요. 그죠? 공비 R이 4분의 3. 그러면 이 일반항을 구할 때 A 곱하기 R의 n-1 제곱에서 R은 구했어요. 4분의 4. 그러면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항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시행에서 몇 번 시행했느냐? 시행을 n번 반복한 후에 남은 종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시행한 후에 남아있는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가 2로 줬으니까 절반을 딱 잘라주면 2대 1대 루트 3이 되죠. 즉, 한 변의 길이가 밑변이 2고 높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이니까요. S0는 밑변 2분의 1에 밑변 2 곱하기 높이 루트 3. 그래서 루트 3이 S0야. 근데 우리는 S0가 아니라 S1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S1은 4분의 3 S0 루트 3이 되겠죠. 4분의 3 루트 3. 자, 그러면 SN은 첫 번째 항이 4분의 3 루트 3이고요. 공비가 4분의 3이라고 했어요. 4분의 3의 n-1제곱이 된다. 이때 S8을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S8은 n에다가 8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8 빼기 1, 7제곱. 각각 7제곱이 됐으니까요. 얘는 4의 7제곱 하나 8제곱 분의 3의 8제곱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빈이는 20km의 마라톤에 도전하였다. 처음 12km 구간까지는 10km/h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렸으나 이후 체력이 떨어져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보다 10%씩 증가하였다. 수빈이가 전 구간을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인지 구하시오. 네,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거리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몇 시간 걸렸느냐. 자, 20km 구간이에요. 근데 앞에 처음 10km 구간은 속력이 시속 10km가 돼요. 처음 12km 구간이라고 하면 12km. 자, 우리 그럼 속력과 시간, 거리 사이의 관계식.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거꾸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겠죠. 자, 12km 구간은 시속 10km로 왔어요. 그러니까 거리 12km를 시속 10km/h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2시간이 걸렸겠죠. 이 구간에.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1km마다 자, 12부터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1km마다 처음의 속력에 10%씩 증가한대요. 시간이, 그렇죠? 걸리는 시간보다 10%씩. 앞에는 12km를 달리는데 10분의 12시간. 즉, 1km를 달리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10분의 1시간이 걸리겠죠. 12km를 가는데 10분의 12. 즉, 속도가 10km니까 1km 갈 때는 거리를 속력 10으로 나눠주니까 1km를 10으로 나누면 10분의 1시간이 걸리겠죠. 여기까지는 10분의 1시간씩 걸려서 총 10분의 12시간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1km 갈 때는 시간이 그거보다 10%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10% 증가하니까 1 플러스 자기 시간, 거기에 10분의 1에 대한 10%, 10분의 1이죠. 자, 이만큼 증가하겠죠. 시간 자체가. 자, 그 다음에는 역시 요게 10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0분의 1의 제곱. 여기는 10분의 1만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의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로 더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앞에 시간, 걸린 시간에 대해서 여기 10분의 1을 1.1로 합시다. 1.1, 1.1에 대해서 역시 10% 증가하니까 1 플러스 0.1, 1.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10분의 1에 대해서 1.1의 세제곱, 4제곱, 5, 6, 7, 8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전체 걸린 시간은 앞에 10분의 12시간 더하기 그 다음은 10분의 여기 10분의 1의 1.1시간 그 다음에 1.1의 제곱 1.1의 세제곱 해서 마지막 1.1의 8제곱까지 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인데 공비 R이 1.1인 R-1, 1.1-1분의 첫 번째 항은 여기 1.1이죠. 1.1 곱하기 R의 항액에서 8제곱 빼기 1로 계산하자. 여기 0.1이고요. 다음 1.1의 8제곱은 2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 빼기 1은 1, 요 값이 1. 그래서 남는 값은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1 곱하기 0.1분의 1.1.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을 곱해주면 1분의 11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2 더하기 11. 즉, 10분의 23 시간이 걸리겠죠. 10분의 23시간. 그럼 이거는 다시 2시간 하고요. 2시간하고 10분의 3시간. 10분의 3시간인데, 1시간은 60분이니까 10분의 1시간이 6분이 되겠죠. 60분이니까. 그래서 그의 3배, 18분. 2시간 18분이 나오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